다이스톰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으로만 좁혀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문학적으로는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찰스 드킨스 같은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낳은 국가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와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을 것입니다. 패션계에는 런던 패션 위크가 있고, 스포츠에 있어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리미어 리그가 있죠.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도 영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겨왔는데요. BTS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켰을 때 미국 매체들이 정의 내렸던 말 기억나십니까? Korean Invasion, 한국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미국 침공을 나타내는 표현인 British Invasion에서 따온 말이었던 것인데요. 그 외에도 퀸과 데이비드 보위 등 영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음악 산업에 남긴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명 브릿팝의 전성기가 도래하기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아델이나 에드시런, 콜드플레이 같은 엄청난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영국의 대중문화는 곧 세계 대중문화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국이 전 세계에 끼친 문화적 영향력이 실로 거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국이 한국에게 수업을 받고 싶어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로써 현 시점 전 세계 대중문화의 주류가 한국임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영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말이죠. 현재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제2의 BTS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데요.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K-팝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 K-팝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K-팝 따라하기를 시작했던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은 K-팝 그룹을 따라하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영국은 이미 2011년도부터 K-팝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사례로 2011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팩터에서 우승하여 명성을 얻은 영국의 걸그룹 리틀믹스의 멤버들은 K-팝에 대한 사랑을 수년에 걸쳐 표현해 왔습니다. 그들은 블랙핑크를 가장 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꼽기도 했고, 리틀믹스의 멤버인 제이드 설웰은 트와이스의 노래에 공동 작곡자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들의 K-팝 사랑은 영국의 K-팝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리틀믹스라는 그룹은 좋은 것을 알아보는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 BBC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시도를 할 정도로 K-팝의 위상은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입니다. BBC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서구 음악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메이드 인 코리아 더 K-팝 익스페리언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BBC가 인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는 영국 시청자들을 위하여 이 6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영국 출신의 참가자 5명이 한국으로 날아가서 무려 100일간에 걸친 혹독한 K-팝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의 신인 보이밴드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것이라 소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비공개 사무실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한다는 기사는, 참가자들은 세계 최고의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게 되고 세계 최고 작곡가들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물론 K-팝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영국 소년들은 한국 생활과 K-팝 문화에 푹 빠지게 될 것이고, 안무, 보컬, 퍼포먼스는 물론 라이프 코칭까지 집중적 레슨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BBC 측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K-팝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룹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그들이 페이스를 맞춰 모든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을 보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결성된 보이밴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격한 K-팝 아티스트 과정을 통과하여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는 기사는, 이 프로그램은 이번 여름 BBC1과 아이플레이어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ITV 스튜디오가 국제 배급을 담당한다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디지털 스파이도 BBC가 엑스팩터 프로듀서와 함께 새로운 K-팝 인재를 양성하는 시리즈 방영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영국이 과연 차세대 BTS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5명의 영국 소년들이 서울로 여행을 떠나 다양한 K-팝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을 담게 될 이 프로그램은 K-팝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은 물론 한국 생활의 모든 측면을 보여줄 것이라는데요. 기사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더 메리 수는 영국 BBC가 메이드 인 코리아 K-팝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두고 이제 K-팝이 진짜 세계화가 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만약 아직도 K-팝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K-팝 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그룹은 새로운 일이 아니란 것이었는데요. 미국 걸그룹 캐츠아이가 BTS의 회사인 하이브의 트레이닝을 통해 데뷔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SB19도 엄격한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쳐 데뷔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K-팝 시스템은 영국에까지 상륙하게 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의 많은 팬들은 영국 소년들이 이렇게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데뷔를 한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영국의 BTS가 되기보다는 한때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의 보이밴드로 인기를 끈 바 있었던 또 다른 원디렉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소년들이 잠깐 K-팝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서 BTS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것이죠. 사실 BTS까지는 언급할 것도 없이 스트레이키즈만 해도 최근에 있었던 런던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를 맡아서 현지 매체들의 극찬을 받는 공연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BBC 역시도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차트 장악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K-팝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K-팝을 분석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BBC였는데요. 사실 기존의 우리 기획사들이 글로벌 오디션을 통하여 K-팝 아티스트들을 양성하는 특집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죠. 넷플릭스와 하이브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BBC가 이런 기획을 하여 K-팝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연습생들을 직접 한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며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K-팝이 글로벌 주류 문화로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BBC가 기획하여 영국판 K-팝 아이돌을 키우는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전 세계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매체 르피가로는 최근 몇 년간 K-팝의 성공은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의 수많은 팬들이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방문하도록 영감을 주고 한국에서 언어를 공부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로 수많은 청소년들로부터 한국행 어학연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아 한국 정부는 K-팝에 특화된 비자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는데요. K-팝 댄스나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은 새로운 K-컬처 연수 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K-팝이라는 기사는 여기에 더해 한식과 K-드라마가 주는 매력도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르페티 주날은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현재 K-팝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아이돌부터 스웨덴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국 음악 산업은 세계적 인재들의 온상이 되었다는 기사는 이것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K-팝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싸이와 BTS와 같은 메가스타들이 K-팝을 해외에 소개한 이후 한국 기획사들은 더 먼 곳으로부터 인재를 모집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서울에서의 훈련을 통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실력을 갖추는 구조를 만든 한국이란 것이었는데요. 현재 K-팝 회사들의 신인 발굴 담당자들은 런던, 시드니, 도쿄, 방콕 등 수많은 국가들에서 오디션을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인재들은 점점 더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오디션에서 발탁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직접 한국으로 와 어학연수를 받고 대학을 다니며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K-팝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틴 보그는 이렇게 아티스트적인 재능을 가진 수많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으로 날아가서 자신의 재능을 빛낼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좀 특이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이전에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면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인재들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의 존재함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은 아티스트를 꿈꾸는 연습생이기 이전에 K-팝의 팬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K-팝에 대해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관점을 넘어 이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K-팝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K-팝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음악 장르만이 아닌 종합 예술이자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좀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